매주 화요일마다 김신혜 씨와 함께합니다. 센스틸러. 네, 그러면 이제 2위에서 제가 어떻게 그럼 이걸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자, 2위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3대 성역의 부역자들과 간첩 네. 기생충들 2위는요? 네. 와, 정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윤미향을 사수하는, 정말 윤미향은 지금 최순실보다 더합니다. 이 사람은요, 전국 소녀상 뭐 사업부터 위안부, 이 위안부 총괄을 한 사람이고, 에이, 최순실 여기다 대면 발끝도 못 쫓아가지. 발끝도 못 쫓아가죠. 에이, 뭐 근데 큰 비리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없었어. 저쪽에서 기획 탄핵을 한 거죠. 그런데 윤미향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왜 제가 굳이 최순실을 왜 얘기하냐고, 여기서 얼마나 최순실을 버리고 죽여서 대통령까지 그게 하살이 가게 한 게 내부자들입니다. 그걸 우상호가 밝히지 않습니까? 아, 우상호가 아주 기획 탄핵이었어. 그거 김무성이 한 거야. 나랑 같이, 우리 쪽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 거야. 본인 딱 얘기했어요. 심플하게 기사도 나와 있어요. 우상호하고 기획 탄핵 치면 나옵니다. 윤미향을 얼마나 엄호하고 있습니까? 저쪽이. 그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게 협상력 좋으시니까요. 저쪽에 몇 명 좀 김무성 같은 사람 좀 찾으세요. 그게 본인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쪽으로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도 지금 3분열이 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어쨌든 사수하려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진짜 민주당 미치겠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부류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근데 어딜 가도 이제 이 어든 회사든 어디든 이 세 부류 인간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용기 있는 사람들 좀 땡기십시오. 주호영은 요자들과 놀지 마시고요. 원내대표님은 여기랑 좀 해서 일이란 건 정권이 그냥 바뀌어집니까? 뭐 5.18만 찾아다니고 계속 사과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들을 얼마나 모든 것을 했잖아요. 윤미향 건은 이번에 이거를 해결 못하면요. 미래통합당 능력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하고 다 뭐 그 미래한국당은 또 TF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많고 또 이 윤미향을 대변하는 그 여성 요번에 비례대표들 있잖아요. 민주당의 여성 비례대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에요. 그러게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 네. 야, 그러니까 거기는 대단해. 거기 김근태 보십시오. 김근태 와이프가 뭔 저기를 하든 김근태 그 빨로 아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저쪽은요. 어떻게든 가족을 다 영웅시 만들고 뒤에서 도와주고 사업 밀어주고 뭐 수많은 걸 이제 했고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정말 입법 장악했죠. 헌법재판소 장악했죠. 언론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공수처까지 만들면요. 이제 대한민국 무서울 게 없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 장악. 네, 선관위 장악했죠. 뭐 모든 기관이란 기관은 다 장악했는데 그 장악을 안 당하려고 우리 지금 블랙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힘만으로 안 돼요. 네, 시민의 에너지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나서 주셔야 되고요. 제가 윤미향 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매번 이제 모임을 저도 뭐 구독자라고 응원한다고 가봐도 맨날 싸우다 끝나요. 진짜 사람들 다 화만 나가지고 싸우다가 대안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혼자 이제 차분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 극악무도한 나쁜 것들은 말고 배울 것은 배우자예요. 근데 저쪽에 보면 지금 피해자 팔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피해자 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우파 진영의 피해자들을 저는 한번 다시 복귀하려고 해요. 네.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천안함부터. 왜 그 세월호 5.18 위안부를 뛰어넘는 피해자가 있어요. 아유, 많습니다. 근데 왜 많은데 우리는 이슈화가 안 됐느냐? 저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피해자 심리협회라고 이제 협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러고서 그분도 이제 다행히 우리 우파신데 앞으로 이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파 진영에서 어떤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분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윤미향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걸 사업을 벌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할머니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또 남매 간첩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하나 파도 끝이 없이 양파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그 이슈. 근데 우리의 피해자들, 정말 우파 진영, 나라를 지킨 자들이잖아요, 사실은. 나라를 지킨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을 스토리를 연구하고 알리고 또 그런 단체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저도 상담사니까 뭐 네. 어떤 상담을 하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노조라고 우리 우파의 국민노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대변인을 맡게 됐는데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고 우리 국민노조는 저쪽은 노조가 있었는데 우파는 노조가 한번 생성이 됐다가 흐지부지 되고 없어졌어요. 저쪽은 민노총, 결국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민노총이 싫어도 지금 뭐라고 못해요. 했다간 자기도 노무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 진영은 민노총을 때려잡는 노총이 필요한데 일단 만들어졌어요. 다 설립 허가까지 났고요. 그래서 우파의 노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요. 문재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국민노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무직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월 3일 혁명부터 해서 그렇게 이 광화문에 모여봤지만 정강 목사님 감옥 보내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리고 코로나로 못 모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모였던 에너지가 다 어딘가에 있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저들은 끊어놓습니다. 근데 그 보십시오. 박원순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재단 전국 조직이에요. 네. 본인들은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 하죠. 예, 마을 공동체죠. 뭐든 할 수 있는 조직들한테 돈을 내려줘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고요. 그 조직이 계속 응집돼 있어요.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싫어도 야 문재인이 싫어도 우리 마을 공동체는 유지하자. 야 문재인은 싫어도 야 몰라 조용히 입다도. 월급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저들은 집권하면서 했고요. 우리 서울시장이라도 하나 가져오려면 이제는 그냥 흩날리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민초 조직들이 탄탄히 정당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정당은 정당대로 가는 거고요. 정당은 물론 권력을 만드는 기관이고 후보가 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가지만 시민 조직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번 부정선거로 모인 이 시민분들이 이제 더 단단히 모여서 그런 뭔가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런 것들, 공식적인 조직들이 이번 이후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국민노조도 문의 주시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일들,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곳을 싸워야 하고요. 사실 국민노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명 정도 감옥 가면 돼요. 이게 감옥 가시려고? 저는 아닙니다. 전 대변인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민노조는 안 가는데 뭐냐면 이게 정말 보십시오. 저쪽은 민노총은 왜 민노총이 가능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 국민노조 이제 하나 시작됐는데요. 전에 종편하셨던 분들 중에 진짜 이제 우리 민언련이 나와야 돼요. 민주언론도 우리 거기도 노동조합이에요. 그들은 그 노동조합 안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슬슬 시작했어요. 네. 그 이서구 씨라고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네. 민원연에 대한 언론 관련 언론 시민단체 언론 감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걸 더 이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